안녕하십니까. 기사 읽어주는 남자 김경수입니다. 예,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여름입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오늘은 5월 14일자 기사입니다. 김훈, 소설가 김훈님의 목숨이 낙엽처럼 목숨이 낙엽처럼 이라는 칼럼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층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추락사하는 노동자가 1년에 270에서 300명에 달한다는 정부 통계가 TV 뉴스에 나왔다. 금년 1월부터 4월까지는 100여 명이 떨어져서 죽었다고 한다. 부상당해서 불구가 된 사람은 더 많을 터이다. 뉴스를 보다가 나는 벼락을 맞은 것처럼 놀랐다. 사람의 목숨을 숫자로 계산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대형 참사이고 숫자가 적으면 소형 참사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한꺼번에 수백 명이 떼죽음을 당하면 대형 참사이고 동일한 유형의 사고로 날마다 한두 명씩 죽으면 대수롭지 않은 사고인가? 고공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다. 떨어져서 부서지고 으깨진다.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은 땅을 치며 울부짖고 노동을 관리하는 정부 관리가 와서 손수건으로 눈물 찍어내는 신용을 하고 돌아가면 그 다음날 노동자들은 또 떨어진다. 사흘에 2명꼴로 매일 떨어진다. 떨어지고 또 떨어진다. 왜 떨어지는가? 고층 건물 외벽에 타일을 붙이거나 칠을 하려면 건물 외벽을 따라서 비계를 가설해야 하는데 이 비계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비계 발판이 무너져 내리거나 비계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비계를 외벽에 고정시키는 볼트가 허술했거나 노동자의 몸을 외벽과 연결시키는 장치가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사고 원인이라는 것을 들여다보니까 그 원인을 시정하는 데는 돈도 별로 들지 않고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비계 바닥을 튼튼히 하고 나사를 똑바로 박아서 비계를 외벽에 튼튼히 고정시키면 되는 일이다. 국민 소득이 3만 달러에 육박하고 최고급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갤럭시를 만들고 첨단 유도 무기를 만드는 나라에서 돈이 없고 기술이 없어서 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는가? 돈과 기술이 넘쳐나도 한국 사회는 이 문제를 바로잡을 능력이 없다. 내년에도 또 270에서 300명이 떨어진다. 이것은 분명하다. 앞선 노동자가 떨어져 죽은 자리에 다른 노동자가 또 올라가서 떨어진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 그랬으니 내년인들 무슨 수가 있겠는가? 왜 바로잡지 못하는가? 나는 그 이유를 안다. 돈 많고 권세 높은 집 도련님들이 그 고공에서 일을 하다가 지속적으로 떨어져 죽었다면 한국 사회는 이 사태를 진작에 해결할 수 있었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부는 기업을 압박하거나 추경을 편성하거나 행정명령을 동원하거나 간에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다. 그러나 고층에서 떨어지는 노동자들은 늘 돈 없고 힘 없고 줄 없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나의 이러한 주장을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권문세가나 부유층의 도련님들이 그 꼭대기에서 떨어져 죽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나는 방증 자료를 제시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생각이 옳다고 믿는다. 나의 생각은 계급적 편견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다. 나는 적어도 70년 이상을 이 사회에서 살아온 사람의 경험치에 입각하고 있다. 내가 살아온 이 사회는 5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다. 그러니 내년이라고 무슨 별 볼 일이 있겠는가? 한국 사회가 이 사태를 바로잡을 수 없는 또 하나의 큰 이유는 경영과 생산 구조의 문제, 즉 먹이 피라미드의 문제다. 재벌이나 대기업이 사업을 발주하면 시공업체가 공사를 맡아서 힘들고 위험한 직업은 원청, 하청, 재하청으로 하도급되고 이 먹이 피라미드의 단계마다
적대적 관계가 발생한다. 이 피라미드 최하위에 속하는 노동자들은 고층으로 올라가고 고층에서 떨어진다. 책임은 아래로 내려가서 소멸하고 이유는 위로 올라가서 쌓인다. 모든 국민이 법률 앞에 평등하다는 말은 헌법의 멋진 문장이 그렇다는 얘기이고 지금 한국 사회는 신분이 세습되는 고대 국가라는 것을 나는 이번에 TV 뉴스를 보면서 깨달았다. 나는 이 사태가 계속되는 한 4차 산업이고 전기 자동차고 수소 자동차고 태양광이고 인공지능이고 뭐고 서두를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날마다 우수수수수 낙엽처럼 떨어져서 땅바닥에 부딪혀 으깨지는데 이 사태를 덮어두고 한국 사회는 어디로 가자는 것인가? 앞으로 나갈수록 뒤에서는 대형 땅 꺼짐이 발생한다. TV 뉴스를 보면서 방 안에서 벽에 대고 혼자서 중얼거리다가 급히 몇 자 적어서 신문사에 보낸다. 소설가 김은님의 목숨이 낙엽처럼 이라는 왜냐면에 실린 한겨레 5월 14일 날 올라온 기사입니다. 칼럼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글씨가 있죠. 책임은 아래로 내려가서 소멸하고 이유는 위로 올라가서 쌓인다. 역시 소설가다운 아름다운 문장인데 참 슬픈 문장입니다. 노동을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노동의 대가로부터 소외가 되어지고 노동의 현장으로부터 소외에 대해서 멀어져 가고 직접 그 노동을 물론 그 노동의 종류가 다르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윤을 챙기는 사람들은 점점 노동으로부터 멀어지지만 이윤은 더 생기는 이러한 현상들. 이건 비단 한국 사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독과점의 문제, 그 다음에 이익에 너무 소수에 집중되는 문제가 하나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죠. 아주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글을 쓰듯이 이 김은 작가님이 아주 약간 격앙된 목소리로 신문사에 보낸 글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서 안전을 담보되지 않은 채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제가 고등학교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공사장에서 높은 곳에 일을 하시다가 떨어지셔가지고 척추를 다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병문안을 아버지가 다치셔가지고 병원에 가서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것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그냥 다치셨나 보다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공사장에서 안전장치가 물론 한다고 했겠지만 그것이 이윤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했었겠죠. 그렇게 해서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아래로 떨어지는 사건들을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죠. 왜냐하면 언론이 그걸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씩 신문 지상에 나타나는 그런 사실로서 우리가 깨달을 뿐입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사회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현실로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신문지상이나 언론이나 TV에서 4차 산업 이야기를 하고요.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인공지능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인간이 삭제된 그리고 함께 그 미래 사회를 열어가야 될 사람이 빠진 4차 산업, 미래. 이건 우리에게 어떤 미래일까요? 누구의 미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우리 사회가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4차 산업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우체국 집배원 일하다가 과로사로 며칠 사이에 연달아 3분의 젊은 집배원들이 과로사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도 접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사로 접하지만 그 가족들, 사고사를 당하는 그 가족들의 입장은 우리가 이 기사로서 충분히 읽어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가 조금 더 그만 읽어도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지, 어디다 조금 더 우리 사회의 방점을 찍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같이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한번 고대해 봅니다. 목숨이 낙엽처럼 김우님의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